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소스에 뷰 라우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라우터 코드를 작성하는 순서는 여기 7번에 제가 순서대로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를 순서대로 넣어 놨고요. 천천히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 라우터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있었는데 뷰 라우터를 적용하면서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조금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첫 번째 있는 다이어그램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다이어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하게 될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개 다 잘 보이게끔 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요 부분이죠. 원래는 우리가 그 하이어러키에 보면은 요 부분만 있었어요. 요렇게 루트 밑에 앱이 있었고 앱 밑에 테스트 익스큐션과 히스토리어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그 앱.뷰 밑에 실제 우리가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의 메인을 보여주게 되는 화면이랑 그리고 그 앱.뷰 밑에 로그인을 하게 됐을 때 로그인 화면 그리고 로그인과 메인이 아니고 잘못된 경로로 들어왔을 때 not found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중첩 라우트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이고요. 여기에 그 앱.뷰와 메인.뷰에 보면은 라우터 뷰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앱.뷰에 라우터 뷰, 그 밑에 메인.뷰에도 라우터 뷰를 만듦으로써 이게 중첩 라우트가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통의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로그인과 메인 그리고 그 로그인과 메인을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을 제공해 주다가 잘못된 경로라든지 아니면은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not found 메시지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렇게 리다이렉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로그인과 not found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했고 중첩 라우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앱.뷰와 이 메인.뷰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이제 메인.뷰를 만들어서 중첩 라우트를 구성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에 있는 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화면은 조금 확대를 해놓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0번 이제 변경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지금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늘 그렇듯이 이제 뷰 라우터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뷰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어서요. 터미널을 열어서 야네드 뷰 라우터를 통해 이제 뷰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뷰 라우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2번을 한번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없었던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기존에 앱.뷰는 있었으니까 새로 만들 필요 없고요. 메인.뷰는 우리가 없었으니까 메인.뷰 하나 만들어야 되고 로그인과 not found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컴포넌트 밑에다가 컴포넌트들을 이제 좀 만들 거고요. 먼저 메인.뷰를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로그인 컴포넌트 세 번째는 not found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그러니까 서버 API를 연동할 때 이제 응답이 느리게 올 경우에는 실제로 얘가 지금 조회 중이다, 뭐 로딩 중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화면이나 그러한 메시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도 좀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아까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없지만 로딩이라는 컴포넌트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컴포넌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메인과 로그인과 나파운드, 그다음 메인, 로그인, 나파운드, 로딩이라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들을 컴포넌트 경로 밑에다가 이제 만들어 둔 거고요. 그 사이에 보시면 뷰 라우터 설치가 끝난 거를 좀 볼 수 있죠. 얘가 제대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어디를 가서 보냐면 패키지.json에서 가서 보면 이제 뷰 라우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이제 추가했으니까 하나를 안 했는데요. 라우터 설정 디렉토리 및 파일 생성. 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라우터를 사용을 할 거고, 뷰 라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정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뷰엑스를 우리가 했을 때 스토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네 가지 JS 파일을 만든 것처럼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설정 디렉토리와 파일 세팅이 설정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스 폴더 밑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거고요. 디렉토리 이름은 라우터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또한 컨벤션이니까 굳이 라우터라고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라우터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하위에다가 JS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JS 파일 이름은 똑같이 라우터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router.js에서는 뭘 사용할 거냐면은 우리가 뷰엑스에서 했던 이 store.js에서 만든 것처럼 요거와 비슷한 형태의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정을 하게 되냐면은 뷰 라우터를 읽어올 거고, 뷰 라우터를 사용하기 위한 라우터 객체를 만들 거고, 그 라우터 객체를 그 루트 뷰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 디폴트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뷰엑스에서 스토어를 만든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router.js에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뷰 라우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뷰 라우터를 임포트 받고요. 뷰 라우터로 이렇게 임포트를 받고, 얘를 뷰 라우터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포넌트에서 전역 단위로 사용을 하게 할 거기 때문에 뷰 유즈 메소드를 써야 되고, 뷰 유즈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뷰 라이브러리도 같이 임포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와 뷰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두 가지를 가져갔고요. 뷰 라우터를 전역 단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뷰 유즈 메소드를 쓸 거고, 뷰 라우터를 전역 단위로 쓰겠다고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라우터 URI 기반에 어떠한 URI가 들어오면 어떤 컴포넌트로 가라. 이제 그 라우터 정보를 정의해 놓는 라우터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라우터 객체는 const 라우터라고 만들고, 라우터 객체를 만들 때는 u에 뷰 라우터를 통해서 만들고, 여기 첫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간 이 객체에다가 URI에 따른 컴포넌트 명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를 다른 쪽에서 쓸 거니까 루트 뷰 인스턴스에서 사용하게끔 해야 되니까 디폴트 익스포트 디폴트에서 이 라우터를 익스포트 해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설정 정보를 적어야 되지만, 이 설정 정보는 조금 작성한 양이 좀 많으니까 먼저 이 라우터를 main.js에서 가서 스토어를 우리가 루트 뷰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정해 놓은 것처럼 라우터도 동일하게 여기 그 루트 뷰 인스턴스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거고요. 임포트 라우터를 임포트 받을 거고, 라우터는 라우터 경로에 들어있겠죠. 라우터를 해놓고 루트 뷰 인스턴스 생성될 때 여기도 라우터 정보를 같이 넘겨주면 루트 뷰 인스턴스에서 로딩이 될 때 이 뷰엑스의 스토어를 로딩한 것처럼 라우터 정보도 같이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라우터 등록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아까 어떠한 URI가 들어오면 어떠한 컴포넌트를 이동시킬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 라우터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설정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각의 URI별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냐면은 객체 형태대로
객체한테대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라우트 정보를 이제 정의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 라우트라는 프로퍼티를 배열 형태로 만들어 두고, 그 배열 안에다가 어떠한 패스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컴포넌트를 호출할 거다, 어떠한 컴포넌트가 나와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임드 라우트를 쓴다고 했었죠. 기존에 우리가 패스만 있고 컴포넌트를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 이 패스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전환시켜주는 역할만 하는데, 만약에 이 패스가 바뀌게 되면 이 라우터 정보를 사용하는 컴포넌트의 로직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라우터에 이 라우트 정보를 넣을 때는 네임드 라우트를 쓰신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그래서 쌍으로는 이게 패스, 네임,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라우트 정보를 쓸 건지를 먼저 더 늦기 전에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맨 처음에 이제 로그인에 대한 라우트 정보를 하나 알 거고,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는 라우트 정보,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테스트 익스큐션으로 가는 경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인 컴포넌트에서 테스트 히스토리로 가는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도 아니고 메인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아니면 not found라는 에러 페이지를 이제 보여주는 경로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경로를 만들 건데, 로그인하고 메인하고 나파운드는 같은 레벨인데, 이 메인 밑에 테스트 익스큐션으로 갈 거냐, 테스트 히스토리로 갈 거냐,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앱답 뷰에서 라우터 정보를 한번 쓰고, 그 앱답 뷰에서 라우터 정보를 쓴 게 같은 레벨이 있는 로그인, 메인, 나파운드가 되고요. 그 메인 밑에 테스트 익스큐션으로 갈 건지 테스트 히스토리를 갈 건지 나뉘기 때문에 거기 밑에 또 라우터 정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파운드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뭐 메인 2가 있었고 그 밑에 뭔가 또 하이로 나뉘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라우터 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이어러키가 있을 때마다 라우터 뷰는 중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 뷰는 자연스럽게 여러 개가, 하이어러키가 있을 때는 여러 개를 중첩해서 사용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로그인과 메인과 나파운드는 한 그 첫 번째 레벨에 같이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 메인 밑에 있는 테스트 익스큐션과 테스트 히스토리는 그 밑에 치얼드런으로, 그러니까 자식 라우터로 등록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할 거고,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정의할 거니까 먼저 로그인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경로는 뭐 여기서 패스는 뭘로 잡을 거냐는 내가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고, 일단은 저는 제가 구성한 대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로그인은 이제 루트로 들어왔을 경우에 무조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루트 경로를 일단 두고요. 네임드 라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임은 얼라이어스는 이제 로그인이라는 이름을 둘 거고, 그리고 컴포넌트는 로그인 컴포넌트가 나오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로그인 컴포넌트가 지금 현재 여기서 임포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뜨는 거고요. 로그인해서 이게 자동 완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 컴포넌트가 임포트 되니까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인 컴포넌트죠. 메인은 패스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면 그 메인 컴포넌트로 가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테스트 익스큐션과 히스토리를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파운드를 하고 다시 한번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패스가 첫 번째 1레벨에 있는 그 루트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메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나파운드로 리다이렉션 시킬 거기 때문에 나파운드라는 얼라이어스를 주고요. 나파운드 컴포넌트를 임포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제 라우터 정보가 라우팅을 해가는 경로는, 라우팅을 해가는 방법은
첫 번째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온 경로를 분석을 해서 첫 번째 경로에 매칭이 되면은 이 부분으로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 그게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쭉 흐르다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내가 제공하지 않은 URL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빠지게 될 거고, 그래서 나파운드에 해당하는 페이지는 거의 그 라우트의 맨 마지막에 그 이외의 모든 경로를 잡게 되면 나파운드에 그 제공하지 않는 경로이기 때문에 나파운드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테스트 익스큐션과 테스트 히스토리인데요. 테스트 익스큐션하고 테스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메인 밑에 하위로 들어가는 중첩 라우터 뷰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첩 라우터 뷰는 그 메인에다가 그 옵션을 하나 더 주게 되는데요. 차일드 런이라는 프로퍼티 이름으로 배열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이제 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패스와 네임과 컴포넌트를 적어주시면 돼요. 컴포넌트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익스큐션은 이제 중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뒤에 패스가 메인 뒤에 붙는 그 이후에 있는 패스만 적어주면 되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익스큐션 경로가 메인의 테스트 익스큐션이다 라고 하면은 이 메인은 이미 부모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뒤에 패스를 적을 때는 메인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테스트 익스큐션이라는 패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적어주면 메인의 테스트 익스큐션이라는 경로가 뒤에 붙어서 들어오면 여기로 화면을 라우팅을 시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얼라이언스를 주고요. 컴포넌트는 테스트 익스큐션으로 자동 완성해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히스토리를 넣을 거고요. 테스트 히스토리도 마찬가지로 패스는 테스트 히스토리라고 하고, 얼라이언스는 네임은 테스트 히스토리, 그리고 컴포넌트는 이게 아니죠. 테스트 히스토리라고 적어주시면 설정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라우터 정보는 우리가 만든 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우터 정보는 라우터 정보는 루트로 들어왔을 때랑 메인으로 들어왔을 때랑, 그리고 메인의 그 밑에 테스트 하프라인 익스큐션이 들어왔을 때랑 메인의 그 뒤에 테스트 히스토리가 들어왔을 때랑을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고, 이 네 가지의 경로가 아닌 나머지는 모두 다 요 나파운드에 빠져서 나파운드 페이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구성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한번 끊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